추운 겨울 날씨만큼이나 부동산 시장에 냉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향해 달리던 집값이 멈추다 못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요. 내년 전망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예, 반면에 또 전셋값, 월세값은 또 고공행진하면서 임대 시장은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냉기가 돌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종잡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도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모시고 부동산 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임대 시장 먼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지금 이게 전셋값 상승세가 아니 서울이 평당 2,300만 원 돌파. 네. 이러면은 한 주 사이에도 이거 수천만 원 오를 수 있는 상승폭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그 전세에 대한 예. 그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 서울의 그 전세값이 한 29주 연속으로 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제곱미터당 2,300만 원을 넘어서 2,308만 원까지 기록을 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수준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보면은 2023년 그 1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2,398만 원이에요. 그때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뭐 그 가격을 터치하지는 못했지만 예. 그래도 올 7월부터 해서 11월까지는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지금 그런 수요들로 인해서 거래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매물들이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 자체가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전세 가격 상승 추이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부 단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전세값이 올라가는 게 뚜렷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지역들 대표적으로 보면은 용산이라든지 또 성북, 강서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가격들이 올라가는 것들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지금 이런 전세 수요가 일어나는 이유 자체가 뭐 입주 물량에 대한 부족도 있겠지만 앞서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 매매 가격이나 이런 가격들이 최근 들어서 좀 냉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장을 좀 관망하자 그러면서 전세로 대기를 하면서 시장의 동향을 살피는 그런 수요자들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또 거기에 수요들도 겹치면서 이런 전세 가격의 회복 그리고 전세 가격의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올 초만 해도 전세 사기 등으로 이제 역전세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도 사실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 계약 꺼리는 분위기인데 오히려 전세값이 오른다.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전세 사기라든지 빌라의 리스크들이 상당히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 전세로 그 빌라 쪽에 전세를 하셨던 분들까지도 아파트로 넘어오는 간다. 그런 수요까지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월세에 대한 그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세에 대한 수요들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보증금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의 평균 보증금 보면 2억 6천만 원 정도 선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 평균이 지금 3억 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네. 1월 대비했을 때 한 4,600만 원 정도가 오른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위험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빌라의 그 전세 사기라든지 문제들이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위험에 대한 리스크 조금이라도 오히려 비용을 지불을 하더라도 좀 안전한 선택. 어떻게 보면은 가격에 대한 부담감은 있겠지만 전세금을 전체를 날리는 그런 네. 리스크는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 구축 아파트라든지 소형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요들이 늘려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그 아파트 쪽으로 수요세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월세 오르는 것도 이게 예사롭지가 않은데 서울의 아파트 평균 월세가 100만 원이다. 평균이 100만 원이다. 네. 그러면 또 이거 지역별로 엄청나게 또 차이가 나긴 날 텐데 네. 평균 100만 원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이거? 월세 100만 원이 부담스럽긴 하죠. 예. 그 100만 원이라는 게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추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중 자체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월세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1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찾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월세가 오르는 이유 중에 사실
월세라는 게 전세의 또 대체 수단이 되는 그 임대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월세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올라가서 이 전월세로 전환을 했을 때 4.7%까지도 전월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월세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전세에 대한 그 금액들이 오르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도 임대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또 투자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보유에 대한 그 세금이라든지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런 것들도 일정하게 그 세입자들한테 전가하는 그런 상황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월세 평균이 지금 208만 원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용산에는 고가 주택과 뭐 고급 주택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액 월세가 굉장히 높은 곳으로 나오고 있고요. 강남하고 서초 같은 경우도 평균 176만 원이 되고요. 그 성동구 같은 경우도 172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서울만에 이게 국한된 상황이냐라고 본다면 수도권 같은 경우도 지금 평균 75만 원까지도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주거비에 대한 그 부담감들이 올라가서 내년 금리가 그 인하가 된다라고 해도 전월세에 대한 그 이런 상승 같은 경우는 뭐 쉽게 내려가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분양 시장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분양 시장도 최근에는 좀 찬바람이 좀 부는 것 같은데 사실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인식 때문에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높았는데 이제 요즘에는 좀 가격 경쟁력을 좀 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예민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게 가격이에요. 매매 가격이 예. 오르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이탈하고 청약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 분양 가격들을 보는데 그 분양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분양을 하고 나서 또는 청약에 도전을 하고 나서도 사실상 조금 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 같은 경우는 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단기간에 물량이 그냥 휙 소진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예. 뭐 의정부 같은 경우는 한 2,800여 가구가 분양하고 뭐 청약을 했거든요. 그때는 계약률 자체는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송파에 있는 그 강남 상구에 있는 그 송파 같은 경우도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도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조기에 그냥 완판이 돼버리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가가 높고 공급이 좀 과잉되는 곳 같은 경우는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수요자들이 이탈을 하고 가격이 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되고 뭐 공급 물량이 좀 부족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청약의 흥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계약 포기도 나오면서 서울에서도 이 뭐 줍줍 물량이라 해야 될까요? 네. 뭐 이런 게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계약 포기하는 물량들 네. 같은 경우가 이제 집주 물량으로 볼 수 예. 있는데요. 이문 아이파크 자이라는 곳 같은 경우도 오늘 152가구가 무순위 청약을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가 아까 송파 말씀드렸는데 강남 상구라고 하면은 서울에서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네. 지역이거든요. 이것보다도 분양가가 몇 억이 더 비싼 곳이에요. 이문동에 있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덜컥 그 청약에 도전을 하고 당첨이 됐는데도 이거는 주변에 시세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가격도 좀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된 것 같이 그렇게 체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약분 관련돼 가지고 계약을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문 아이파크자이 84제곱미터가 분양가가 최대 12억 1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내년에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약세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 안에서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네. 뭐 많은 사람들이 그 계약들을 포기하는 사태들이 계속적으로 이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양이라는 게 보통 한 70에서 한 80% 정도만 분양을 하고 나면은 네. 웬만한 자금들은 다 회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가서 이분들이 계약까지 마무리한다라면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너무 높은 가격으로 분양과 청약을 했는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사업적으로 본다라면 굉장히 성공을 한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그 가격들을 과감하게 낮춰가지고 분양 시장에 뛰어들 거냐, 또 공급자들이 분양 가격을 산정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이 정도 성적이라고 하면은 분양 가격이 좀 쉽게 낮춰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여기가 이문 아이파크자에 의해서 네. 이문은 이문동이고 네. 지역인 걸 알겠고 네.
아이파크는 그 현대산업개발 브랜드 아닙니까? 네. 자이는 GS GS. 건설이고 그러면 여기는 이문동에 있는 현대산업개발하고 GS가 같이 이렇게 개발한 컨소시엄으로, 네. 컨소시엄으로. 네. 그래서 아이파크 자이구나. 네. 어. 약간 뭔가 좀 아니 그냥 뭐. 그 브랜드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아니 그냥 다 갖다 붙이면 되나 싶어가지고 네네. 뭐 에코자 붙이고 무슨 뭐 리튬 붙이고 네. LS 붙이고 뭐 하다 보면 막 되는 거 싶어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상황은 이렇습니다만 주담대 대출은 또 늘었다고 하는데 이제 연말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집단 대출 수요가 늘어났다라는 거고 사실 근데 최근 대출 문턱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잔금 치르고 입주한 사람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면서요. 네, 잔금을 치르려고 한다라면 뭐 대출이 나와줘야지 네. 잔금 치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존 주택을 매각을 해서 그 매각된 금액을 가지고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도 높고 그다음에 거래가 침체되다 보니까 기존 주택을 매각하겠는데 점점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 입주 전망 지수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기록한 게 71.7포인트 정도 되는데 네. 지난 9월이 95.6포인트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대비했을 때 3개월 연속으로 계속적으로 내림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방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연말까지 집단대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좀 고금리 안에서 또 기존 주택 이 매각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입주 전망 지수가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지 않나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새 저기 이제 뭐 일단 빚을 내든 간에 네. 집부터 사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번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도 고금리 시대를 맞으면서 살짝 이렇게 분위기가 한번 꺾였고요. 근데 또 최근에는 또 일단 빚부터 갚자는 또 분위기. 네. 예, 특히 이제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또 연체율도 조금 높다고 네. 들었는데, 뭐 부동산 불패 신화는 우리나라에서 참 오래됐습니다만, 그래도 이자가 감당하기에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높다면은 이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청약 대기자들이 네. 청약 통장을 포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정도예요? 지금, 지금 해지를 많이 하는데 올해 들어서 한 네. 63만 명 정도가 청약 통장을 해지해 버렸어요. 이거 뭐 청약에 도전을 해도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너무 높고. 예, 뭐 당첨돼도 빚만 갚는 상황이나 또 그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청약을 도전을 해서 차익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곳이 강남하고 지금 용산 정도인데 거기에 예. 당첨 확률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63만 명이 해지를 했고 그 작년 7월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16개월 정도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빚내서 사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연체율 같은 경우 보면은 2022년에 0.12%에서 2023년 대비했을 때 2023년은 0.24%예요. 그때 대비했을 때 한 2배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거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20대 이하가 0.39% 정도 계속 연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0대나 40대에 대비했을 때도 한 1.5배에서 한 2배 정도 가까이 정도 될 정도로 연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이런 뭐 연체까지 해 가면서 뭐 청약에 도전을 하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냐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세라든지 월세 뭐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수요세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송 대표님, 저 연체율이란 게 네. 지금 0. 얼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통상적으로 저게 어느 정도가 되면은 진짜 그 은행도 그렇고 우리 전반적인 경제 주체들이 긴장을 해야 됩니까? 지금 사실 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그 연체는 다른 그 상품이나 뭐 신용대출 이런 거에 대비했을 때 연체율들이 좀 덜한 수준이긴 해요. 네. 보통 네. 그 빚을 갚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집값에 대한 그 연체를 상환하려는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가장 좀 덜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퍼센트 수치 같은 경우는 뭐 한 1% 정도 이상 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 추이 자체가 네. 2배씩 뛰어나간다라는 거는 연체율에 대한 그 속도 1년 만에 2배 정도 연체율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리스크나 위기감들은 충분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뭐 수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중에 좀 뜨거운 지역도 있는데 서울 서초구 뭐 반포라든지 잠원동 쪽 보면은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실제 거래량은 좀 줄어들고 있는 거고 네.
오히려 또 지난해보다 매물도 좀 쌓이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신반포 자이 같은 경우가 예. 59제곱미터가 최근에 24억 3천에 거래가 됐거든요. 이게 신고가 거래예요. 그리고 재건축 단지의 신반포 2차도 150제곱미터 4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래에 대한 그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서 이거 신고가가 계속 일어나면은 시장에 긍정적인 그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최근 들어서 하락 거래도 상당 부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잘못 거래가 된다라면 시장의 동향 파악을 자칫 잘못하고 시장의 흐름하고 좀 잘못 매입을 한다라면 그 눈 맞은 가격 뭐 이런 거로 거래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신고가 거래가 주는 것보다도 네.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가에 대한 그 거래 비중보다는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전체의 흐름은 신고가하고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그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는 이 신고가 거래 이후에 저가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또 뭐 구축이 인기라는데 이 시장에서 쓰는 그 구축이라는 용어가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럴 만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뭐 구축이 인기가 있는 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하나는 신축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가격. 그 구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구축으로는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1년부터 30년 이하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좀 저렴해서 많은 사람들이 매입하고 거주를 하는 거로 보여지고요. 30년이 초과된 주택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거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에 보면은 33%라는 거는 결국 좀 저렴한 주택을 매입을 한 거고 11.4% 정도 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재건축에 대한 그 뭐 기대감들을 통해서 뭐 투자 수요까지도 함께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안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하고 가격이 좀 저렴한 그런 주택들, 뭐 이런 주택들에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시장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